네, 월요일장도 상대적으로 차분합니다. 예측했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주 초반에 좀 조정일 거라는 예상인데요. 이번 주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가 좀 아쉬웠죠? 네,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부담은 됐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눌렸습니다. 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조정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날 걸로 보세요, 이번 주? 지난주 한 주만 보자면 옵션 만기를 제외하고는 연일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좀처럼 약세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도 프로그램 매물 부담으로 2,000선을 내주고 오늘도 장초반 약세에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주목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코스피 약세 흐름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삼성전자가 좀 반등세를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코스피 약세 흐름에 굉장히 중심에 서 있었고 약세와 코스피 삼성전자의 장대 음봉과 함께 코스피도 약세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는 21선을 지지력으로 그리고 단기 상승 추세대 하단 부위 지지력을 바탕으로 반등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일선도 이미 회복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추가 하락 압력보다는 반등세가 좀 전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피 하방 경직성 강화에도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일 약세를 보이고 21선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1선 회복 후에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970선, 코스피 1970선이라고 하면 지난 12월 중순에 나타냈던 2주 동안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2000선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1차 교두보 역할을 했고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2012년 9월 고점을 형성했던 당시에 돌파갭과 하락 돌파갭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아일랜드 갭 구간을 좀 메웠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 동지수대에서의 지지력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 매물 부담에 따라서 코스피 등락 과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견조한 흐름 그리고 코스피 197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적인 가운데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도 발목이 좀 잡힌 상황입니다만 1970m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1970에서의 지지력을 단단하게 보셨는데요. 예, 그렇게 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외 변수도 중요할 텐데요. 네. 대외 환경 좀 봐주세요. 일단 대외 변수들을 보자면 호재,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악재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일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지켜줄 수 있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중국의 12월 수출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세에 힘을 한 번 더 실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조업 PMI도 기준선 50선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인 산업 생산, 그리고 투자, 소비 지표 모두 4, 4분기 들어서 계속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세계 경제 회복에는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에 새해 들어서 국채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인이. 그러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 미만으로 내려가는 등 좀 정상화 과정이 완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 엔 규모의 긴급 경제 대책을 확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부양 무드에도 좀 동참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시장 자체가 드라마틱한 반등세, 그리고 펀더멘탈이 드라마틱하게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지난해 연말까지 우려했던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를 굉장히 크게 낮춰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코스피나 글로벌 증시 하방 경직성은 점차 단단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금요일에 4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는데요. 네.
3분기가 7.3이었다는 것 같고요. 4분기가 7.4에서 한 7.8까지를 보더라고. 그 정도면 좋아지는 건가요? 그 정도면은 뭐 지금 작년 3,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13년 중국 경제 전망이 있어가지고 8%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게 전개된다면은, 최근 중국 증시 흐름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좀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8% 성장, 그와 함께 이제 3분기를 바닥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 나오느냐, 이게 4분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대감들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좀 보죠.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지난 금요일 날 또 만기 이후에 많이 팔았어요. 게다가 이 뱅가드의 이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매도 얘기가 당초에는 상당히 뭐 90조 매물 정도 나올 수 있다가 하다가 또 최근 분위기는 뭐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기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자면은 뱅가드가 지난주 후반부터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펀드 벤치마크 교체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FTSE 트렌짓 인덱스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현재 보자면은 뱅가드 벤치마크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FTSE가 과도기적인 지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변경되는 게 아니라 주간 단위로 몇 %씩 조정을 해가면서 FTSE 지수에 좀 따라가게 만들어 놓은 지수인데요. 그걸 감안해 봤을 때는 일주일에 4%씩 그리고 25주에 걸쳐 비중을 줄이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코스피 60일 평균 거래대금의 한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뱅가드 FTSE 펀드와 그리고 iShares MSCI 이머징 인덱스 펀드입니다. 최근 보자면은 뱅가드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보다도 MSCI 이머징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뱅가드 펀드가 유출되는 것만큼 그리고 유출되는 것을 MSCI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하방 경기성을 좀 충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찻잔 속에 태풍이 될 수 있겠지만 수급상의 최근과 같이 프로그램 매물 압력이 커지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아마 3월까지는 좀 수급적인 부담을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탄력적인 흐름보다는 매물 압력에서 좀 등락을 보이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뱅가드라는 그 펀드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9조 10조 원의 인덱스 변경하는데 9조 10조 원의 영향력이 있느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뱅가드 펀드 같은 경우는 특히 인덱스 펀드에서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펀드거든요. 그리고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하버드라든지 여러 그 국책 기관이라든지 대학교에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 꾸준히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뱅가드 펀드가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보다는 꾸준히 매수 우위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매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그 뱅가드 펀드 창시잖아요. 인덱스 펀드, 지수 뭐 시장에서 공격적 펀드 사봐야 오르락 내리락 그다음에 수수료 떼는하고 사실 투자자들 남는 거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인덱스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존 보글이요. 뱅가드 펀드 규모가 이제 장기적이고 추종하는 기금들이 많군요. 예. 자, 그럼 이번 주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이번 주에도 뭐 긍정과 부정 이슈들이 굉장히 맞물리면서 시장 자체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부적 수급 상황 또한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고 추가적인 에너지 보강이 절실한 상황에서 거래대금도 5조 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1970선을 하단으로 해서 한 2020포인트 정도의 한 50포인트의 박스권 등락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자면은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윗단도 좀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등락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자면은 2012년 4, 4분기 실적 시즌으로 돌입하면서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뱅가드 펀드,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이라는 수급적인 부담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4, 4분기 실적 개선세, 그리고 이후 2013년 1, 4분기 실적 개선 여부를 좀 판단하면서 종목별 대응력을 좀 강화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자면은 삼성전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전자는 2013년 1, 4분기 실적이 2012년 4, 4분기보다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2012년 4, 4분기보다 2013년 1, 4분기 실적이 레벨업되는 업종, 그 가운데서도 2013년 1,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는 업종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런 업종들에는 화학, 음식료, 담배, 증권, 하드웨어, 통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실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향후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큰 부담은 없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내내 오르면서 515포인트를 상향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과열 부담이 있다는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는데요. 20일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20일 수익률 갭이 플러스 1 표준 편차를 넘어섰습니다. 좀 단기 과열권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 지표들도 MSCI 오실레이터가 반등태가 좀 둔화되고, 스토캐스틱스도 95% 이상에서 좀 극단적인 과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슬림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